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중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순매수세가 거세게 몰아치며 코스피는 오늘 또다시 연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 사이 다수의 일본산 제품 수입이 급감했는데요. 특히 일본산 맥주와 승용차의 수요가 줄어 국내 수입량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용 3D 영상 교육기업 3D메디 비전이 비대면 의료 교육계의 넷플릭스가 되겠다며 코스닥 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계약 내용을 두고 중재 수요가 높아졌지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저신용자는 대출 빙자형 사기에, 고신용자는 정부 기관 지인 사칭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대출 빙자형 피해가 정부 기관이나 지인 사칭형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대출 빙자형 피해의 경우 저신용자가 58.8%로 가장 많았고 사칭형은 고신용자 피해가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매해 4분기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연고점에 도달했습니다. 0.1% 보합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1% 넘는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2,400선을 목전에 둔 증시의 흐름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10% 보합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 1.48% 상승한 2,386.38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침없는 매수세에 연고점 기록은 또 한 번 경신됐습니다.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이달 들어 다시 한 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2조 원이 넘게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8,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3,529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순매도 흐름을 보이다 지난 7월 반년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기환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의 불붙은 순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누르고 증시를 2,400선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일제 불매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은 특히 일본산 맥주와 담배,
승용차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발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올해 7월 역시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현재도 일제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2억 5,25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4%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소비재 중에도 맥주와 담배, 승용차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 5천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84.2% 줄었습니다. 5월과 6월에 이어 상당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으나 불매운동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산 담배 수입액도 6천 달러로 전년 대비 89% 줄었습니다. 담배 수입액 역시 5월과 6월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도 5,235만 2천 달러로 51.6% 쪼그라들었습니다. 2000cc에서 3000cc 차량의 수입액 감소폭이 72.6%로 가장 컸고 1500cc에서 2000cc, 하이브리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일본산 제품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일본산 오토바이와 애완동물 사료, 골프채, 사케 등 수입액이 늘어난 일부 품목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매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본산 제품의 대체제를 찾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불매운동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지난달 전세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4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전세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집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값 상승폭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전세값은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02.437로 역시 사상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 대비 5.5% 뛰어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내 4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4.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에 따른 임차인들의 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을 수 있어 전세 물량 감소는 당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인해 4억 원 이하 중저가 물량 자체가 시장에선 이미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일단은 4억 원 미만 주택 자체가 서울 내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 가격대 물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다주택자가 되면 앞으로는 취득세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 중심으로 사실은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다가 보유세 강화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으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용 전기차 라인업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하고 내년부터 아이오닉 브랜드로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브랜드명 아이오닉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온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의 조합입니다. 친환경차 개별 모델명이었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브랜드로 격상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4년까지 준준형 CUV와 중형 세단, 대형 SUV 등 모두 3종의 아이오닉 라인업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전기 콘셉트카인 45를 모티브로 한 첫 차는 내년 선보일 준준형 CUV입니다.
2022년에는 콘셉트카 프로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중형 세단을, 2024년에는 대형 SUV가 공개됩니다. 아이오닉 브랜드는 브랜드명의 차급 등을 나타내는 숫자가 조합된 방식의 차명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준준형 CUV 아이오닉 5에 이어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대형 SUV 아이오닉 7으로 명명됩니다. 또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됩니다. 아이오닉 5에는 SK 이노베이션과 공동 개발한 73kW 용량의 NCM811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전기차 중 최단 시간인 20분 내로 충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의학용 3D 영상교육 기업 3D 메디비전이 코스닥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의학 교육 영상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글로벌 메디컬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수의학 분야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3D 메디비전을 만나봤습니다. 3D 안경을 낀 의과대 학생들이 둘러앉아 수술에 집중합니다. 생동감과 생생함에 학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직접 수술이 펼쳐지는 듯하지만 이는 3D 메디비전이 선보인 세계 최초의 의학 3D 영상교육 컨텐츠입니다.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입체적인 느낌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입체감이 생생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반 수술 영상을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화질도 안 좋은데 여기서는 확실히 그런 수술이나 결과를 3D로 보게 되면 좀 더 학습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산업의 화두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3D 메디비전은 이를 겨냥하고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수의수술 의료 분야의 3D 온라인 영상 플랫폼 베터플렉스를 오픈해 3D 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한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비대면 의료교육 콘텐츠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언택트 시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입니다. 수술 교육에 필요한 카메라를 제조하고 개발해서 정말 전문 분야인 수술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술 의사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수술 촬영용 3D 특수 카메라 등 3D 의료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부터 제작, 영상 촬영, 편집까지 전 분야에 걸쳐 3D 메디비전만의 기술이 집약돼 있어 집도의가 양쪽 눈으로 보는 깊이감을 화면 그대로 생생하게 담아내 교육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저희 수술용 카메라는 깊고 좁은 부위에서 환한 빛을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서전뷰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는 수술 부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찍어낼 수도 없고 해부학적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동작이나 예행 연습, 플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수의교육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의 교육 자체도 인이하고 달리 발전된 것도 1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저희 나라 마찬가지 똑같이 수의 교육에 대한 니즈는 명확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변화되면서 더 배워야 되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고 미국의 같은 경우는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의학과가 생긴 지가 채 10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들이 다 필요로 하는 교육의 자료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국내 콘텐츠 사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연내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그 수의과 대학하고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40개 정도의 기획 콘텐츠를 제작해서 미국 시장에 런칭하기로 지금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만 명이 넘는 수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편당 평균 11만 원에서 30일 시청 기준 11만 원 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면 그 시장은 6천억 이상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콘텐츠의 수가 더 많을수록 그 시장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전체 그 수의사분들 중에 3%, 그 다음에 7%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D 메디비전은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코스닥 입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하는 부분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는 리트레이닝 센터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다가 세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각국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수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배울 공간이 없거든요. 왜? 사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시설을 구비를 해서 그들이 와서 3박 4일, 4박 5일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한 과목을 배우고 그걸 그 나라에 가서 또다시 활용할 수 있고 저희는 거기서 나와진 그 콘텐츠를 플랫폼 서비스를 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 원. 3D 메디비전은 수요의료 교육계 넷플릭스로 세계 시장을 향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술, 메디칼 수술 분야의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보여주기만 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넷플릭스가 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예, 올해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엄청난 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재앙을 가져온 게 바로 북극권의 고온 현상이라고들 하죠. 북극 지역의 이상고온이 제트기류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 상공에 강한 한기를 내려보내서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아서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고요. 비도 엄청나게 내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왜 북극 지역에 고온 현상이 발생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비 피해가 좀 빨리 수해가 복구가 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실 텐데 북극권 고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세계 기상기구가 7월 31일이죠. 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때 이제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에 있는 북극의 이제 가장 북쪽에 거주하는 롱이어 바이언입니다. 이 지역이. 근데 7월 25일에 21.7도. 이게 엄청난 기록적인 기온입니다. 예. 우리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최북극인데 추워야 되는 시기인데. 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7월 평균 기온은 5.9도보다 무려 15.8도나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었는데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시베리아 폭염입니다. 시베리아 기온은 1월부터 6월까지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았고요. 6월에는 평균보다 10도 이상 높은 정말 이례적인 폭염이었습니다. 6월 20일에는 사람들이 사는 가장 추운 지역이죠. 러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38도의 온도가 기록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7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시베리아 일부 지역의 기온이 다시 섭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북극권 지역의 고온 현상보다 올해의 고온 현상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로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춥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거기가 얼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30도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상 기온이 발생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상 고온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북극권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이렇게 좀 길게 뱀처럼 사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자, 이로 인해서 북극권으로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죠. 예. 세계기상기구의 기후과학자팀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었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열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예. 페트리 타알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북극은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열되고 있으며 네. 이것은 지구 지역의 인구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극에 머물지 않는다. 텔레커넥션으로 인해서 극지방은 수억 명이 사는 저위도 지역의 날씨와 기후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예. 여기서 텔레커넥션은 특정 지역의 기상 및 해양 변동이 멀리 떨어진 곳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네네. 또한 기후분석 연구단체죠. 세계기후특성은 최근 연구 보고에서 시베리아 폭염과 북극의 역대 최고 기온은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올해 북극권의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예. 이유도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고온 현상도 있는데 북극 지역에 대형 산불이 또 극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의 이제 센티널 3호 위성이죠. 그 사진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예. 현재 북극권 안팎에서 시베리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불이 약 800km의 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산불은 이제 북극의 최북단, 이제 이게 북극해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북의 71.6도 지역까지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형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 글로벌 화재 동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올해 북극권 산불이 극심했던 2019년 작년 산불에서 발생했던 이산화탄소량을 벌써 완전히 갈아치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53메가톤이었는데 예. 올해 6월에는 56메가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올해 북극권 산불은 최악이었는데요. 네. 이 산불은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시베리아 북동쪽 굉장히 먼 곳의 추코트카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지역은 평년보다 훨씬 더 고온의 상태였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은 시베리아 서부에 있는 칸티만시스크 자치구인 유그라 지역 전역에 화재 위험이 극심하다. 이렇게도 지금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러시아 당국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당국도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러시아 당국의 인력이라든가 이제 돈, 넉넉치가 않나요?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화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요. 예. 올해 야쿠티아 지방 사하공화국 또 극동 사하공화국 크라스야노르스크 등 일본 일부 그 연방 주체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연방에서 도움을 안 받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데 러시아 연방항공산림보호청 관계자는 타스통신에 시베리아 극동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인력 5,419명, 장비 899개, 항공기 31대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136개 산불을 폭약 혹은 인공광우 등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압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159개 산불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속수무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반 이상의 대형 산불을 거의 진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 북극권 대형 산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북극 지역의 고온 현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산불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지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베리아 고온 현상은 당사는 동아시아의 역대급 폭우를 가져왔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피해 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현재 2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북극권 산불은 대기 오염을 가져오는 데다가 고온 현상과 더해지면서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거든요. 자, 세계은행은 매년 기후변화로 해서 50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북극권 산불이 상당한 부분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예,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도 이제 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에 눈앞에 온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조속히 좀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은 K외대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N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